자, 3월 고2 문학 영역입니다. 3월 고2 국어 모의고사 문학 영역 34에서 38번 지문 분석 시작을 할게요. 자, 먼저 박두진의 청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기영도의 숲으로 된 성벽, 그리고 이규보의 지지헌기 고전수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갈래복합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보면은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리고 가에 대한 이해. 자, 가에 대한 이해니까 요 문제는 가 지문 보고 바로 풀면 될 것 같죠? 그리고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렇게 1, 2번은 1년, 3, 4번은 2년, 5번은 3년이니까 순서대로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연을 보면서. 그리고 36번에 포인트 문제 기억과 니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 문제들은 얘네들이 섞여 있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끊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자, 여기는 지금 이렇게 끊어져 있죠. 끊어져 있으니까 기억 부분 보고서 1, 2, 3, 4, 5번 쭉 훑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37번 박스가 있죠. 예, 해설서 기준이기 때문에 예, 읽어줘야 되고 먼저 읽고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8번 문제 다와 관련된 지지 역시 포인트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37번에 나와 있는 이 기준점을 먼저 읽고 작품을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 작품 속 공간의 특성은, 자, 그러면 이 가나다에는 뭐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까? 이 공간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해당 공간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인물을 통해 드러난다. 동일한 공간이라도 인물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가 부여될 수 있고 인물에 따라 공간 자체의 모습이 달리 나타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죠. 후자니까 인물에 따라 공간 자체의 모습이 달리 나타나는 경우. 후자의 경우 대개 공간에 어울리는 인물만이 그 공간의 온전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다. 자, 그러면 이 37번 문제를 통해서 위에 있는 이 세 작품에는 공간들이 있고 그 공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추적해 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선제를 보니까 예, 가, 나, 다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렇게 순서대로 좀 풀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문제를 먼저 봐주면 예, 풀이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분석지를 또 해봅시다. 박두진의 청산도. 자, 우리가 공간에 대해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에는 이 청산도라는 자체가 이제 공간이 되겠죠. 물론 이 제목 자체가 시적 대상이고요. 자, 청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적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와 왜 그런 정서가 있는지 그리고 표현 방식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하. 자, 처음부터 표현 방식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도노법 들어가 있고요. 도노법은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아닌 것한테 사람이 아닌 대상에게 도노법을 쓰면 자동으로 의인법이에요. 사람처럼 대하는 겁니다. 산하, 우뚝 솟은 푸른 산하. 자, 시각적 이미지 들어가 있네요. 철철철 흐르듯 짙푸른 산하 철철철 흐르다. 예, 지규 있습니다. 그래서 산의 푸른 모습을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숱한 나무들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자, 기름진 햇살이 내려오고 굉장히 밝은 모습이죠. 그렇죠? 푸른 산에 햇빛이 광명이 내려오는 모습. 둥둥 산을 넘어. 자, 둥둥 또 철철철 이렇게 또 음성상징어 또 쓰고 있죠. 음성상징어 중에서 아마 의태어 모양과 성질을 또는 행동을 흉내낸 말 의태어를 쓰고 있습니다. 동둥둥 산을 넘어 흰 구름 역시 시각적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색채 대비가 있는 것 같아요. 흰색과 푸른색 뭐 여기도 푸른 산이 있지만 예, 흰색과 푸른색의 대비가 또 나타나 있습니다. 흰 구름 걷는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너멋골 골짜기서 우러오는 뻐꾸기 점점점. 자, 이렇게 말줄임표 들어가면은 이제 여운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청각적 이미지입니다. 자, 그러면
1년에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바로 이 청산에 대한 이야기군요. 청산에 대해서 좀 묘사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좀 맑고 좀 투명하고 그런 이미지, 그리고 시각과 청각의 어떤 그 심상을 써서 시상을 전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나, 푸른 사나. 자, 반복해주고 있죠. 자, 시에서 반복하면은 운율 형성과 의미 강조가 되겠습니다. 사나, 푸른 사나,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변. 자, 네 가슴, 너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인칭대명사, 그쵸? 그래서 의인법.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후각적. 자, 시각도 쓰고 있고 청각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후각도 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감각, 다양한 심상을 이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자, 표면적 화자가 나와 있죠.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다. 자,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에 스며드는 물소리에 청각. 내사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이때 내사는 이제 사투리예요. 방언, 나의 방언. 아득히 가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쩌면 만나볼 수 있을 보리고 온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자, 정서 표현 나와 있네요. 그리움의 정서. 자, 그런데 이 그리움의 정서를 촉발시키는, 이것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요 위에 있었죠. 그쵸? 산에 있는 그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어떤 보리 고운 사람이 보고 싶습니다. 그리워집니다. 자, 3년입니다. 티끌 보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 싶은 나의 사람. 자, 지금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티끌 보는 세상, 벌레 같은 세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좀 이 사람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도 불구하고 눈이 맑고 가슴 맑은 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람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릴 보리 고운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튀어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 와줄 보리 고운 나의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3년에서도 그리움에 대한 정서 나타나 있고, 그래서 그 나의 사람을, 나의 사람에 대해서 지금 묘사를 해주고 있었네요. 다음에 4연.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뻐꾸기는 우는데, 여기 청각, 그리고 역시 시각적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얘기를 안 했는데 잦은 쉼표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시 전체적으로 잦은 쉼표를 쓰면서 또 운율 형성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미를 좀 강조를 좀 해주고 있죠.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그리워한다.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연에서는 그리움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청산 속에서 보리 고운 사람, 마음이 맑은 사람, 이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35번 문제 우리가 풀 수 있었는데 좀 순서대로 좀 가지는 않았어요. 자, 그럼 1번 보겠습니다. 1년에 철철철은 숱한 나무들과 무성이 우거진 산마루로 이루어진 지푸른 산의 모습을 부각한다. 그렇죠? 확인해 볼까요? 물이 흘러가는 듯이 철철철 흐르듯 지푸른 산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 설명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의 둥둥은 기름진 햇살로부터 벗어나 씻기는 하늘로 향하려는 흰 구름 움직임을 부각한다. 벌써 틀린 게 하나 있죠. 기름진 햇살로부터 벗어난다? 틀렸죠. 왜냐하면 기름진 햇살도 긍정적인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 흰 구름이 여기서 벗어나려고 한다? 글쎄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지문을 통해서.
둥둥 산을 넘어. 자, 여기부터 읽어보면 되겠죠?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둥둥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지키는 하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흰 구름이 뭐 금빛 기름진 햇살을 벗어나려고 한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답 2번 꼽아 놓을 수가 있겠네요. 이미 한번 찾아버렸네 우리. 나머지도 계속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연의 줄줄줄은 골짜기의 물소리와 나의 가슴 속을 조응시키면 맞죠? 자, 조응이라는 것은 자, 조화롭다, 응대한다. 그래서 조응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의 고조된 감정을 부각. 4번 이연의 아른아른은 보고 싶은 하늘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나가 느끼는 그리움 부각. 5번 3년의 총총총은 나의 사람이 나와의 만남을 위해 기꺼이 와줄 것이란 나의 기대보. 좋습니다. 그래서 3, 4, 5번은 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2번이 틀렸다. 자, 그러면 이미 뭐 읽은 김에 37번에 1번도 한번 제껴보도록 하죠. 자, 가에서 나가 푸른 산에서 보리고 온 사람을 그리는 것으로 보아. 자, 앞에 내용 맞습니다. 뒷부분. 푸른 산은 벌레 같은 세상이 현실과 대비되는 맞죠? 이때 세상은 벌레 같다라고 부정적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나의 기다림이 드러나는 공간이고 맞네요. 이때 미래는 뭡니까? 바로 이 보리고 온 사람이 오게 되는 장소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만남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러면 1번 설명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작품 보도록 해보지요. 기홍도 숲으로 된 성벽. 그러면 여기서 공간은 뭐가 됩니까? 숲이 되겠다. 이 숲의 의미를 우리가 또 찾아보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정서를 한번 찾아보고 왜 그런 정서가 있을까 이유를 생각해보고 표현 방식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면 자 시간적 배경 나와 있죠. 저녁이네요. 신들의 상점엔 하나둘 불이 켜지고 농부들은 작은 당나귀들과 함께 성 안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자, 뭔가 좀 신비로운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뭐 신들의 상점에 하나둘 불이 켜진다. 뭐 신비로운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시각적 이미지가 되겠죠? 성벽은 울창한 숲으로 된 것이어서 성벽이 울창한 숲이래요. 누구나 사원을 통과하는 구름 혹은 조용한 공기들이 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들어갈 수 없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 성. 자, 그러면 신비로운 그 성이 뭡니까? 바로 울창한 숲이구나. 그러면 이 숲을 신비롭다라고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숲에 들어가려면 사원을 통과하는 구름, 조용한 공기 이게 되어야지만 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울창한 숲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서는 이 성에 대해서 또는 성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 성과 성벽은 뭐다? 바로 울창한 숲이다. 이 울창한 숲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비로운 성, 신비로운 그 성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연 어느 골동품 상인이 그 숲을 찾아와 몇 개 큰 나무들을 잘라내고 들어갔다. 자, 우리가 1년에서 뭘 확인했습니까? 이 울창한 숲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사원을 통과하는 구름 또는 조용한 공기들이 되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골동품 상인이 뭐 했어요? 나무들을 잘라내고 들어갔어요. 벌써 이게 대비가 되고 있죠. 자,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위에서 얘기한 그 신비로운 그 성이 되겠죠.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본 것은 그는 골동품 상인. 그가 본 것은 쓰러진 나무들 뿐. 잠시 후 그는 그 공터를 벗어났다. 왜 공터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 골동품 상인에게는 이 숲은 그냥 공터입니다. 그렇죠? 이 골동품 상인에게 숲의 의미는 공터죠.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요. 자, 농부들은 아직도 그 평화로운 상에 설비돼. 자, 그런데 대비되고 있네요. 농부들은
이 성의 의미가 평화롭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골동품 상인한테는 그저 공토일 뿐입니다. 같은 공간을 인물들이 다르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작은 당나귀들 역시 이렇게 끝부분이 좀 도치가 되어 있네요. 물론 이렇게 물론이라는 말이 붙어 있긴 하지만 문장 구조상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따져볼 게 뭐가 있었나요? 먼저 기억 쭉 훑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37번 문제도 좀 제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장 적절한 겁니다. 기억은 뭐였습니까? 몇 개 큰 나무들이에요. 그럼 이 몇 개 큰 나무들이 뭡니까?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거였죠. 예, 숲을 이루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골동품 상인이 이것을 잘라내고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1번. 자, 앞부분만 쭉 제껴보겠습니다. 그는 기억을 목적 추구에 방해가 되는 대상으로 인식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잘라냈어. 숲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 2번. 그는 기억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에 의구심을 갖게 없어요. 의구심은 의심 갖는 겁니다. 내가 과연 이걸 해도 되나? 내가 이걸 왜 했지? 예, 그런 거 없습니다. 3번. 기억은 그가 상생의 관계를 포하게 된다. 맞을 것 같기도 해요. 상생은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무들 다 잘라냈습니다. 4번. 기억은 그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해결되는 문제 해결 과정 없습니다. 5번. 기억은 그의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자연 내적 갈등 없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우리가 확인해 볼 건 뭡니까? 1번 아니면 3번 문제 요거 뒷부분만 확인하면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좀 접근해 주면은 시간이 절약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주는 게 처음에는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익숙해지면요 시간도 절약이 되고 좀 더 정확하게 문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7번도 2번과 3번 문제 제껴보도록 할게요. 자, 나에서 농부들이 울창한 숲을 통과해 성 안으로 사라진다는 것은 이들이 구름이나 공기들과 같은 속성을 지님으로써 맞죠? 성을 온전히 경험할 자격을 갖췄음을 보여준다. 네, 그렇습니다. 3번. 나에서 농부들에게는 평화로운 성이 골동품 상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공토로 보인다는 것은 역시 맞죠? 인물에 따라 동일한 공간이 모습을 달리하여 나타내는 양상을 보여준다.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1, 2, 3번 다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다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헌기. 34번 문제도 있었네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니까 요거 이제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뭐 시간이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방법을 안 써도 됩니다. 다만 좀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풀고 싶어요. 그러면 문제를 먼저 보고 지문을 들어가고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가는 나와 달리 일부 연을 명사로 마무리하며 여운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가? 명사로 마무리했는지 한번 볼까요? 가를 뻐꾸기 점점점점 그리워라 나의 사람 그리노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명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도 역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비로운 그 성 명사로 되어 있죠. 그러면 34번은 나와 달리가 아니라 둘 다 모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2번. 가는 나와 달리 반복적 호명을 통해 중심 대상으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자, 이 반복적 호명이 뭐였습니까? 도노법이었어요. 자, 가의 도노법 뭐가 있었습니까? 사나, 푸른 사나 있었죠? 그러면 나에도 있는지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나에는 도노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2번이 맞는 답이 되겠죠. 자, 3, 4, 5번 왜 틀렸는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나는 가와 달리 근경에서 원경으로 자 근경은 가까운 경치 가까운 풍경 경치 풍경 원경은 먼 경치 먼 풍경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자, 나 작품이 풍경 묘사입니까? 자, 1년에서는 이 울창한 숲에 대한 것을 묘사는 좀 해주고 있었는데
이게 뭐 이렇게 근경, 원경, 뭐 시선의 이동은 아니죠. 요거는 아닙니다. 네 번째, 가와 나는 모두 표면에 드러난 화자. 자, 표면에 드러난 화자니까 나가 있어야 돼요. 그죠? 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는 표면적 화자가 없습니다. 예. 5번. 가와 나는 모두 말줄임표를 통해 시적 대상 사이의 대립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나의 말줄임표가 있었나요? 있었고. 그렇죠? 자, 나에서 말줄임표를 써서 골동품 상인과 농부가 인식하는 이 숲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가에 말줄임표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가에서 이 말줄임표 1년에 나타나 있는 이 말줄임표는 뭐 대상과의 어떤 그 대립되는 거, 대비되는 의미를 보여줄로 쓴 것이 아니라 어떤 여운이죠, 여운. 그래서 34번에 시적 대상 사이의 대립을 제시하고 있다. 모두가 아니라 나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34번의 답, 아까 찾아놓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엔 이규보의 지지헌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수필이고요. 자, 이제 고전 수필 중에 보면은 뭐 기도 있고 뭐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로 기와 설이 여러분들 교과서나 모의고사, 수능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뭐 성격은 똑같아요. 성격은 똑같은데 이 글을 쓴 어떤 의도, 목적의 차이에 따라서 기와 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는 자신의 어떤 경험에 대한 깨달음을 잊지 않으려고 기록해 두는 거예요. 설은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다른 누군가한테 좀 이렇게 전달해 주고 싶어요. 전파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설명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설 이렇게 합니다. 전파 또는 전달 목적으로. 근데 뭐 글을 쓰는 그 패턴이나 양식은 거의 흡사합니다. 다만 목적에 따라서 뭐 기, 설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것도 뭐 조선 후기로 돌아가면서 뭐 그냥 기, 설 이렇게 말을 할 뿐이지 거의 구분이 뭐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고전수필 지지연기. 이른바 지지라는 것은 능히 그 그칠 곳을 알아서 그치는 것이니. 자, 이 지자가 그칠 지자죠. 그칠 지자. 그래서 그치고 그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한자 풀이하면은 그치고 그친다. 여러분들이 한자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뜻풀이가 다 되어 있어요. 여기 뒷부분에. 그 그칠 곳을 알아서 그치는 것이니. 자, 요게 지지의 뜻이죠. 그 그칠 곳이 아닌데 그치면 그 그침은 그칠 곳에 그친 것이 아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이렇게 말장난하는 경우가 이렇게 지문에 좀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논리나 명제 문제, 명제 지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장난 하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뭐라고 했는지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라는 것은 뭡니까? 그칠 곳에 가서 그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고 하는데 이제 정지선에 이게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죠. 운전자들 차 정지선 여기가 그칠 곳이죠. 그러니까 차는 이 정지선에 그칠 곳에 가서 그쳐야 되는데 이걸 넘어가서 그치거나 한참 앞에서 그치거나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그 차는 제대로 그친 게 아니잖아요. 멈춘 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또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은 늪과 못이나 굴에 있어야 그 그칠 곳을 알아서 그치는 것인데 가령 본고장을 떠나서 혼잡한 성시 옛날에 큰 도시를 성시라고 했습니다. 혼잡한 성시 가운데 그친다면 사람들이 재앙으로 여기고 따라서 해칠 것은 필요한 일이다. 여기는 예시죠. 이 지지라는 것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랑이는 어때요? 산속에 자기 굴에 있어야지 그쳐 있는 거죠. 만약에 도시 한가운데 있으면 그친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이 호랑이를 잡을 테니까. 다음 자 이때 나는 뭐 글쓴이가 될 거고요. 나는 세상에 있어서 거만스러워 남과 합하는 일이 적으니 길들여진 물건이 아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가고 나란히 달려서 명리의 지경에 그치게 된다면 이는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이 성시에 그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여기 서리법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다른 사람과 다르다.
다른 사람과 다름. 그런데 다른 사람과 함께 나아가서 명리지경에 그치게 된다면 나는 이 표범, 고라니, 사슴, 교령과 같다. 이런 얘기죠. 즉, 그칠 곳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내가 그 그칠 곳을 구하여 그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재앙으로 여기고 따라서 해치는 자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였더니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어떤 이가 말하기를. 자, 대화체 또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고 있죠. 자네의 말과 같이 한다면 살림이나 궁곡에 처하여 다른 사람들과 복잡하게 한 곳에 있지 않은 연후에야 그칠 곳에 그쳤다고 할 수가 있다. 이제 자네가 그친 곳은 곧 성시의 가운데인데 오히려 그칠 곳에 그쳤다고 하여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이 늪과 못이나 굴에 처하는 것에 비유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그 어떤 이는 지금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렇죠? 야, 너는 지금 그친 곳에 있다고 하는데 너는 성시에 있잖아. 이거를 호랑이, 표범, 고라니, 사슴, 교령에다 비유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기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벌레와 짐승이 늪과 못이나 굴에 처하는 것과 사람이 성시에 처하는 것은 역시 각각 그 그침이 떳떳한 것이다. 가령 예시, 사람이 늪과 못에 엎드리고 굴에 들어간다면 역시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이 성시에 들어간 것과 같으니 독충이나 맹수가 또한 반드시 재앙으로 여기고 때를 지어 해칠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피하여 벌레와 짐승에게 해를 당하는 일을 나는 참아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또 사람이 사람을 꺼리어 해치기를 꾀하는 것은 성시가 좁아서 같이 처하는 것에 인색해서가 아니라 그 구하는 것과 그 이익을 다투기 때문이다. 진실로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하여 비록 대낮에 내 상자를 훔쳐가는 자가 있더라도 피하고 보지 않는다면 사람이 성시에 처하는 것이 또한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이 늪과 못이나 굴에 처하는 것 같은데 어찌 해칠 자가 있겠는가? 자, 그 이제 내 상자는 뭡니까? 또 자신의 이익이나 그렇죠? 어떤 편익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훔쳐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하고 보지 않는다면, 그렇죠? 어찌 해칠 자가 있겠는가? 역시 서류법이죠. 내가 거처를 이렇게 이름한 것은 대개 이러한 뜻이다. 아하, 그러니까 자기 집을 지지헌 이렇게 지었군요. 정면은 3월 10월에 기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약간의 말장난 같이 느껴지지만요. 뭐 주제는 간단합니다.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어떤 그 자기의 분수에 맞는 생활, 분수에 맞는 장소, 다음에 처신을 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기 집에 대한 이름을 지지헌 이렇게 정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긴 거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문제. 자, 그러면 우리가 1번하고 36번에 1번하고 3번만 구분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니은은 내 상자였습니다. 자, 뒷부분. 나는 니은을 추구하는 뜻에 방해가 되지 않는 대상으로 인식한다. 요거였고 3번. 니은은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계기로 작용한다. 자, 둘 중에서 가장 답이 되는 것은 뭡니까? 1번이 되겠죠. 왜냐하면요. 니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 부분. 이렇게 해놨어요. 대낮에 내 상자를 훔쳐가는 자가 있더라도 피하고 보지 않는다면 내가 이걸 훔쳐갔어요? 내가 보지 않는다면 어찌 나를 해칠 자가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과 3번 중에서 니은을 추구하는 뜻에 방해가 되지 않는 대상을 인식한다. 내 상자를 훔쳐가도 내 이익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피하고 보지 않는다면 나는 해침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따라서 1번과 3번 중에서 답은 1. 그 다음에
자, 37번입니다. 4번. 다에서 나가 명리의 지경에 그치는 것을 짐승이 성시에 그치는 것 같다고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앞의 내용 맞고요. 나에게 명리의 지경은 자신이 그쳐서는 안 될 공간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5번. 다에서 나가 성시에 자리하여 다른 사람을 피하는 것이 떳떳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랬나요? 어떤 이가 비판한 것으로 보아. 자, 비판 안 했습니다. 비판한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졌죠. 왜 그렇게 비유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이에게 성씨는 명리지경과 동실되는 공간이다. 자, 이게 뒷부분 설명 다 틀린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떤 이가 지금 뭘 했습니까? 질문을 던졌어요. 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으로 각각의 그 그침의 떳떳함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한 겁니다. 따라서 틀린 거는 5번이네.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37번 했고, 36번 했고, 38번 문제가 남았죠. 제가 이제 이게 패드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작은 화면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시험지가 아니라서 문제가 좀 어디 있는지 찾다 보니 좀 화면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양해 바랍니다. 자, 38번. 다의 구절과 관련지어 지지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칠 곳에서 그쳐야 된다. 한마디로 사람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물들도 짐승들도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1. 어찌 해칠 자가 있겠는가를 통해 위험을 감수하는 삶의 태도가 아니죠. 2. 거처를 이렇게 이름한 것과 관련되어 자신의 본성에 맞는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글쓰는 지향을 반영. 맞죠?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쳐야 할 곳에 그쳐야 된다. 3.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재앙으로 여기고를 통해 어쩔 수 없이 그쳐야 하는 상황에 대한 글쓰는 아닙니다. 4. 세상에 있어서 거만스러 남과 합하는 일이 적은 일을 통해 아직 적절하게 그치지 못하는 자신의 글쓰는 반성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알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거처할 곳은 여기다라는 의미로 자신의 집을 지지헌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5. 사람들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과 관련되어 이들 모두가 그치하는 곳에 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글쓰는 의지가 아니라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니에요. 윗작품은 자신의 어떤 깨달은 바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 자신한테 질문을 던진 어떤 이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럼 문제가 다 풀이가 됐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래복합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